자, 교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된다. 네, 토론이죠. 본문에서도 설명이 한 번 더 이어지겠지만 요거는 일단 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컨퍼런스를 좀 해서 토론에 관련된 내용이고 토론의 논제입니다. 토론의 논제에 대한 특징이 아마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설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논제는요.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당위적 표현으로 써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해서 평서형의 당위적 표현, 평서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당위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마무리하는데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부정형 표현은 금지입니다. 부정형 표현을 물론 부정형, 금지형 표현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목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거는 토론의 논제로 적절하지 않아요. 긍정형으로 써야 된다. 부정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거의 금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텍스트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그림이 있네요. 우와, 라팔러의 아테네 성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라고 하는 부분, 교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된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예시로 한번 써볼까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까?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한 이유를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토론으로 의사를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교과서 또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내용이겠죠. 거기서 좀 밑줄 좀 쳐야 됩니다. 토론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되겠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장이 있을 거고요. 다시, 주장이 있을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검증하겠죠.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즉, 누구나 다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죠. 최종 결과는 얘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인데 거기에 주장이 있을 거고 거기에 근거가 제시되는데 이거는 타당성, 연관성, 논증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거죠.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거기 토론의 논제와 필수 쟁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논제와 필수 쟁점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설명은 거의 용어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제에 관련된 건가? 토론이죠. 토론이죠. 토론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주고 있네요. 토론의 개념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토론은 어떤 논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 이게 토론의 개념이에요. 자, 논제에 대해서 플러스로 갈까요? 찬반으로 나뉘는 겁니다. 논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는데 거기에 논증을 구성하는 거죠. 각각의 주장의 논증을 구성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어떻게 됩니까? 입증하는 거죠.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옳소라고 하는 거죠. 토론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논제라고 하는 것은 논의 주제예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의 주제. 그래서 말 줄여서 론제죠. 네, 론제. 그래서 두 법칙 적용해서 논제가 된 거죠. 다음 논제에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은 바로 뭡니까? 필수 쟁점이죠.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용어 필수 쟁점 정리합시다. 그 텍스트에 잡혀있는 내용이 뭡니까?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이 있죠. 논제와 관련이 돼야 돼요.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반드시 토해야 될, 반드시 짚어야 할, 다시 한번 반드시 짚어야 할 무엇이라고? 세부, 자세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세부 주장이 바로 필수 쟁점이다. 이게 개념이죠. 이게 개념인데, 자, 필수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판단하는 정책 논제의 경우 논제로 제기한 문제가 심각한지, 제시된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지, 그 방안을 실행하여 어떤 효과 및 개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자, 필수 쟁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별표 쳐놔야 되고요. 필수 쟁점을 토론하는 거야. 한마디로 토론의 대상이 논제에 대한 필수 쟁점을 토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토론을 할 때 저 토론의 내용이 주장인지 뒷받침 근거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내려서 필수 쟁점이죠. 필수 쟁점은 뭐와 관련이 된다? 정책 논제와 관련성이 좀 큰 편입니다. 관련성 큰. 다른 것도 물론 되겠죠. 왜? 그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죠. 정책 논제죠. 예, 그래서 관련성이 큰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좀 표가 있죠. 필수 쟁점에서 살펴야 될 것이 네, 첫 번째가 뭐다? 네, 첫 번째가 문제의 심각성이죠.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옆에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 문제점을 확인을 해서 이건 반드시 서로 대립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죠. 문제 해결과 실행 가능성.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에서 어떤 효과와 개선이 있을지, 예, 개선 및 이익을 개선 이익이라고 할까요? 효과 또는 개선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고려해서 네, 필수 쟁점을 이런 요소들이 필수 쟁점이 된다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필수 쟁점은 단독으로 객관식 한 문제 낼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 밑에 있는 토론의 논증 구성 방법이지요. 그래서 네, 토론에서의 논증 구성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논증 구성 방법에서 첫 번째, 찬성 측과 반대 측 양측에서 할 수 있는 논증 구성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네, 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것, 쟁점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을 구성하고, 해서 쟁점별로죠. 쟁점, 저 필수 쟁점 중에서 몇 가지가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쟁점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 구성, 여기까지. 논증을 구성한다. 주장을 입증을 하는데, 요게 핵심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쟁점별로 해야 되고요. 논증, 그죠? 논리적으로 뒷받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논증 부분에서.
반대측은에서 두 번째 반대측으로 갑시다. 반대측은 역시 또 쟁점별일까요? 아니죠. 쟁점별에 해당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는 찬성 측의 쟁점이죠. 네, 찬성 측이 제시한 그 쟁점과 쟁점에 대한 주장이 있을 거야. 찬성 측이 제시한 쟁점에 대한 그 주장을 반증을 해야 됩니다. 논증이 아니라 이때는 반증을 구성한다. 반대죠. objection. 반증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증 구성 방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측에서 할 수 있는 거, 찬성이나 반대 모두 다 구성할 수 있는 양측에서 논증을 구성하는 것. 첫 번째, 쟁점별로 주장이죠. 그래서 쟁점별인데 주장과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 주장이 이 근거가 뒷받침이 되고요. 이유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그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 양측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를 마련한다고? 이걸 통해서 타당성 앞에서도 얘기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네, 타당성 검증한다는 저 얘기가 있었죠. 라파엘로 성당에서 네, 타당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타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측에서 더 들어갈 거,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전문가 의견에서 요거는 요런 색깔로 책 전문가 의견 요런 종류겠네요. 전문가 의견. 그 다음에 설문조사. 뒷받침 근거 자료들이네요. 그 다음에 통계 자료인가요? 수치화된 통계 자료.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요거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상대방 주장과 근거가 믿을만한지 타당한지, 자, 믿을만, 그 다음에 타당한지, 믿을만한지 이렇게 할까요? 믿을만한지 띄어쓰기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만한지 세 개면 붙여 써야죠. 만한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타당한지, 타당성, 그 다음에 공정성.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편파적이면 안 되죠.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하자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요게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참고로 좀 더 체크 좀 하겠습니다. 빈칸을 좀 찾아서요. 그러면 아까 저기 정책 논제가 좀 있었는데 논제의 종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논제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배경 지식으로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실 논제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뭐 가짜 뉴스도 있죠. 네, 그것이 좀 참고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요 사실 논제는 말 그대로 사실의 진위 여부, 진짜와 가짜죠. 진짜 가짜를 진위 여부를 논하는 논제입니다. 논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뭐다? 저기 필수 쟁점이 있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 여부죠. 네, 사실인지 아닌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사실 논제입니다. 다음에 가치 논제가 있어요.
가치 논제가 있는데 가치 논제는 선하고 악한 것이죠. 선악.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죠. 옳을 시 틀릴 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 옳고 그름, 옳고 틀림을 나타내는 것이 10인데 12 등의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문제가 바로 가치 논제인데 앞에서처럼 요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미 앞에서 힌트는 나와 있잖아요. 가치입니다.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 그 가치가 나왔을 때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됐나요?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논제입니다. 저 앞에 있었던 설명에서 정책 논제가 필수 쟁점과 연관이 된다라고 그랬죠. 네, 정책 논제. 이거는 앞에 거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과 가치 판단이죠. 사실과 가치 판단이 같이 묶이는 건데 다시 사실과 가치 판단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죠? 가치 판단에 기초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라고 할까요? 행동이라든가 생각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책 논제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과 가치 판단이겠죠. 사실과 가치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거에 기초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 논제의 어떤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거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이렇게 사실과 가치가 어우러져 있는 그 정책을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 도입과 실행 여부겠죠. 그 실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논제 종류 3가지. 정책 논제 알아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영상, 뒷받침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프리뷰 버전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영상물이 나오고 있나요? 세 번째는 영상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영상 자료 정리라고 합시다. 영상 자료 정리를 좀 할 건데 이 영상 자료는 뒷받침 근거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뒷받침, 네, 근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여기에서는 네,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꽤 돼요. 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찬반에 관련돼서 뒷받침 근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뒷받침 근거에 작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핵심도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청소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소통수단인 휴대전화.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거는 당위적 표현이 아니라 의문형 표현이죠.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당위적 표현이 아니라 선택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교내에서, 학교 내죠. 다른 데가 아니라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의문형 표현이지만 네, 선택적인 표현을 또는 의문형 표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 특징. 다음 두 번째 그림,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그림 볼까요? 자, 두 번째는 2014년이죠. 2014 뉴욕 키워드만 적어 놓겠습니다. 자, 뉴욕 교육당국은 어떻게 됩니까? 2007년부터 금지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 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면 더 많은 이득이 있다.
네,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이득이라고 써놓을게요. 많은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요거는 휴대전화 교내 사용에 대해서 많은 이득, 긍정적 관점이 있죠. 긍정적 관점. 즉, 찬성의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된 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세 번째로 있는 영상 자료는 이 두 번째와 묶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와 묶여서 요 뉴욕에서 했었던 요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 근거, 구체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 언제나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네,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락, 키워드로만 적어 놓을게요. 연락할 수 있어서 안전에 걱정을 덜 수 있고 연락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리듀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 적극 활용하면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학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뉴욕 교육당국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영상 자료에서는 영국의 예시입니다. 영국의 예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서는 금지했어요. 금지했습니다. 뿅, 네, 금지. 요게 또 쟁점이죠. 여기는 이득이라고 했는데 서로 대조적이네요. 90%의 소지율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그죠? 네, 소지율이 높다. 그래서 영국에서 했었던 내용은, 또 있네요. 일단, 소지율이 높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덧붙인 내용은 뭡니까? 2015년부터 금지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금지했더니 학생들의 금지는,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이 된 거죠. 학생들의 성적 상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역시 묶일 것 같아요. 저 앞에서도 저랬으니까. 교내 사용 휴대전화를 금지한 후 두 가지로 얘기하네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변화가 없어요. 성적 변화가 없다라는 점. 굳이 상승할 데가 없으니까 더 뚫고 올라갈 데가 없겠죠. 그런데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낮았던 학생이 상승이 됐네요. 성적이 낮은 학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거죠. 성적이 상승한다. 그래서 학교 교과 성적이겠죠. 성적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겠는가라고 정리를 했을 때 바로 학생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금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금지에 관련된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더 공감하는지요? 찬반 대립이 분명히 나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오케이.